펠릭스는 자신의 성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필멸자의 세계는 새벽 옆 안개가 걷히듯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름, 얼굴,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 모든 것이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오직 피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영원은 오직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약속. 펠릭스는 전쟁이 모든 것이던 시대에 태어났다. 도시는 나약했고 문명은 덧없었다. 제국은 한 세대 안에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그런 제국의 중심에서 그는 전쟁을 위해 태어났다. 그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어릴 적 로마 공화국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폭력이 유일한 진리였던 세상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말수가 적고 냉정한 남자였다. 그리고 한 남자의 가치는 무기를 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펠릭스는 빠르게 배웠다. 그는 글을 배우기도 전에 검을 먼저 배웠다. 애정보다 먼저 고통을 알았다. 남자의 유일한 목적은 강해지는 것이었다. 강하지 않다면 죽는다. 17이 되던 해 그는 군단에 입대했다. 검의 철이 그의 육신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그는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펠릭스는 잊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상관들은 단순한 규율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잔혹함이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전투는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히스파니아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로마의 적들이 로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세상이 배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배웠다. 동맹은 일시적이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유일한 법이었다. 그리하여 군 복무가 끝난 후에도 펠릭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에게 더 이상 집은 없었다. 전장은 그가 아는 유일한 세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다. 펠릭스는 그 밤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그녀가 인간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의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고 창백한 피부는 달빛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펠릭스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존재는 처음이었다. 너는 강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펠릭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로마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겠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고통스러웠다. 사흘 동안의 불길, 사흘 동안의 고통, 사흘 동안의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곁에 있었다. 불멸로의 초대, 환영한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펠릭스는 처음으로 피를 마셨다. 처음에는 갈증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생각 없이 멈추지 않고 사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영원한 제국은 없었다. 그러나 뱀파이어는 진정한 힘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그는 작은 무리에 합류하여 어둠 속에서 사냥하며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볼투리가 그를 찾아왔다. 아로가 처음으로 그를 주시했다. 마르쿠스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카이우스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로는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흥미롭군. 그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펠릭스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기였다는 사실이었다. 아로가 다듬을 수 있는 무기. 너는 강하다. 아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근위대에는 오직 가장 강한 자만이 설 수 있다. 펠릭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뱀파이어들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같았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볼투리는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세월이 흘렀다. 펠릭스는 아로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학살을 고민하지 않았다. 볼투리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비란 존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는 아직도 인간이었던 시절의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폭력이 전부가 아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가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올까?
그가 패배할 날이 올까? 언젠가 그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 그를 파괴할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었다. 그리고 아로가 포크스라는 작은 마을의 뱀파이어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볼투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전쟁이 다가온다고 말했을 때, 펠릭스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흥분도 아니었다. 그가 아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펠릭스는 아로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아로의 목소리를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컬렌 일족은 지금까지 그들이 맞서온 다른 클랜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반항적인 신생자도 무질서하게 권위에 도전하려는 뱀파이어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였다. 너무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은 집단, 강력한 동맹을 가진 집단.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무리 속에 한 가지 끔찍한 존재가 있었다. 아로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펠릭스는 그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했다. 이번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았다. 만약 컬렌이 쓰러지지 않는다면 볼투리는 다음 차례였다. 포크스에 도착했을 때 공기 중의 긴장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펠릭스는 데미트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검은 망토는 바람에 휘날렸다. 그는 컬렌과 그들의 기묘한 동맹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전투를 목격한 군인의 눈으로 그들은 강했다. 하지만 충분히 강할까? 아로는 특유의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거짓된 외교적 몸짓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나 나눕시다, 소중한 친구들이여. 하지만 펠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로가 지휘하는 한, 볼투리가 유일하게 굴복하는 방식은 피로써였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펠릭스는 망설임 없이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잔혹했으며 모든 공격은 상대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제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알렉이 찢겨나가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로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 볼투리의 미래는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 순간 펠릭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아마도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신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전투가 끝났을 때 볼투리의 경비대는 무너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다. 아로는 차가운 예의를 유지한 채 뒤로 물러섰다. 볼테라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펠릭스도 그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볼투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궁금했다. 과연 최후의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